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지역을 통과하는 경전철 우이신설선이 개통한 뒤 해당 지역의 마을버스 승객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경전철 노선 추가가 예정된 가운데 노선 조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영찬 서울시 의원은 경전철 노선이 추가돼도 마을버스 업계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와 성북구 일대 마을버스 업체들은 2년 전과 비교해 승객이 크게 줄어 고민입니다. 2017년 9월 서울 최초의 경전철인 우이신설선이 개통한 뒤 찾아온 변화입니다. 우이신설선 생기고 나서 수입이 한 약 30% 정도 감소가 됐어요. 서울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이 TBS에 제공한 강북구, 성북구 지역 8개 마을버스 노선 승객수 자료입니다. 경전철 개통 전후 1년씩을 비교했을 때 월 평균 승객이 강북 08번 노선은 9만 4천여 명에서 7만 1천여 명으로 24% 줄었고 성북 07번 노선은 5만 9천여 명에서 4만 명으로 무려 32% 감소했습니다. 그동안 이들 마을버스를 타고 수유와 미아, 기름 등 지하철 4호선역을 오가던 승객 상당수가 걸어서 가까운 경전철역을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변화로 풀이됩니다. 수역을 간다 하면 마을버스를 이용해야 되는데 우리 집 같은 경우는 그냥 경전철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 갈 수 있으니까 저는 유익하다고. 또한 경전철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무료로 탈 수 있는 점 때문에 그동안 마을버스를 타던 고령층 승객 수요가 상당 부분 경전철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서울에는 많게는 9개의 경전철 노선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어서 해당 지역 마을버스 업체들은 벌써부터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앞으로 희망이 점점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세월이 오면 갈수록 목을 자꾸 조이니까 걱정이지. 전문가들은 달라지는 지역 교통 환경을 고려해 마을버스 업체와 각 자치구청이 노선 조정 등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경전철 하고요 또 연계 측면에서 그 노선이 운행될 수 있게끔 노선 조정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영세한 업체들은 차량 유지 보수나 타이어 구매 등을 공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효율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경전철이 늘어나도 마을버스 업계에 끼칠 영향은 제한적일 거라며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전철이 생기면서 그 마을버스 노선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그 노선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게 맞겠죠. 하지만은 그게 뭐 노선의 존폐를 결정할 만큼 그 경전철을 새로운 교통수단이 나왔다고 해서 크게 경영이 큰 악화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마을버스 업계가 경전철 확대라는 장애물을 어떻게 비켜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서울시의 대표 복지 서비스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시행 4년 만에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됩니다. 올해부터는 주민들의 참여 기회도 대폭 늘어나는데요. 서울시의회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은 주민의 자발적 주도적 참여를 강화해서 동 단위에서 골목 단위로 확대된 차동 2.0 시대의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서울 용산구 후암로의 한 카페. 밝게 인사하며 커피를 내리는 직원들 모두 한때 거리에서 노숙하던 이들입니다. 사업이 망하거나 알코올에 중독되는 등 저마다 가진 인생 사연은 가지각색이지만 이젠 자격증을 가진 전문 바리스타가 됐습니다. 저랑 첫 대면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욕도 많이 없으시고 일단 삶을 좀 포기하신 분들이 교육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나도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고 꿈꾸는. 지역 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이들은 커피 이론과 체험 강의를 진행하는 마을 전문 강사로 활동하며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 내에서 이 사람들을 한번 끌어안고 뭔가를 한번 해보자, 사이로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역 주민들과 주민센터의 역할이 좀 크다고 보고 있어요. 올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차동 2.0 시대를 연 서울시는 더 많은 시민이 마을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동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어려운 주민들을 찾아가는 제도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작됐습니다. 지난 4년간 공공이 주도하는 복지 성격이 강했다면 올해부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기회가 늘어납니다. 우선 그간 사업이 실시되지 않았던 강남구 16개 동에도 복지 플래너와 방문 간호사를 배치해 25개 자치구 모든 동 주민에게 찻동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골목에서 이웃과 만나 얘기하는 찾아가는 골목회의를 운영하고 시민이 직접 어려운 이웃을 찾아 동주민센터와 연결하는 시민 찻동이가 연내 20만 명 활동할 계획입니다. 골목에 내 옆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내 옆집에는 어떤 사람이 사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골목 안에 모이면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달 체계 면에서 공공성을 내포하는 것들로 좀 만들면 어떻겠냐. 지역 문제에 주민이 실질적 결정 권한을 갖는 주민자치기구인 서울형 주민자치회도 오는 2022년까지 모든 동에서 실시될 예정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지난 10일 남산 케이블카 사고로 시민 7명이 다친 데 대해 안전사고 우려와 함께 남산 케이블카 사업 독점 운영에 대한 특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인재 서울시의원은 3년 전 서울시의회가 남산 케이블카 안전 문제와 운영 독점 문제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행정사무조사를 거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운영 독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구청, 국토교통부가 함께 발벗고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내버스 음주운전을 막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조례에 명문화해 법적 책무로서 강화할 예정입니다. 교통위원회 소속인 정진철 서울시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에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하려는 사회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음주운전이 적발되고 해당 관리체계 문제점이 노출됨에 따라 시장이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해 시민의 안전을 제고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19일 서울시 서울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강의 미래비전 국제포럼을 주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한강이 세계적 물환경 도시와 국제적 하천으로 활용 가능한 전략 제시를 위해 공유 하천의 평화적 관리, 기후변화를 고려한 하천과 도시 물순환, 차세대 하천 인프라 관리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국내외 정책과 사례 발표를 진행합니다. 이어 주제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한강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국내 관산학 연민 전문가들과 시민 간의 종합 토론과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대 위원장은 서울 시민에게 빛나는 야경과 수변 문화생활을 제공하는 서울석 한강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한반도의 남북 평화와 협력 기류가 높아지고 있는 이때에 공유하천으로서 한강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할 것이며 한강의 이용과 관리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시민을 바라보고 서울 시민만 생각하는 서울시의회.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조례를 알면 서울시의회가 더 잘 보입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발의 제정한 조례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조례 시간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청소년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아이들이 더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많은 방법들을 고민 중인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해 시행 중인 조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이 조례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조례 안에는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했고요.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는 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한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죠. 네, 이 청소년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정책들은 사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체감할 텐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굿 네이버스와 함께 아동권리 모니터링단, 아동참여 아카데미 등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많이 시행 중입니다. 그중 하나로 100여 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은 안전귀가 도우미 귀가 메이트 제도를 활성화하고 저렴하고 접근성 좋은 청소년 문화시설 늘리기, 청소년 전용 근로계약서 도입 등과 같은 아동정책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이 공약은 아동 참여 박람회를 통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에 전달되기도 했죠. 네, 이처럼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는데요. 더 나은 성장 환경과 여가 환경 등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서울시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아이들을 돕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12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한 찾아가는 거리 상담을 비롯한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인데요. 이런 서울시의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월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시행해 흡연과 음주, 인터넷, 도박 등 중독의 위험에 노출된 아이들에게 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중독 예방 사업에 관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또 상담이 갖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상담의 경우 성인 상담과는 달리 동기가 부족하고 또 상담에 대한 의심과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향이 높아서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는 지난 6월 청소년 상담과 관련한 서울시의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또 한 차례 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는데요. 이 조례에는 청소년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해서 제때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찾아가는 거리 상담은요,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소년 사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상담에 거부감을 느끼는 경향이 높은 편입니다. 이에 위기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직접 찾아가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건데요. 특히 지난달 실시한 거리 상담에서는 청소년 쉼터와 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51개의 청소년 시설과 전문 상담사, 자원봉사자 등 240여 명의 인력, 또 학교 전담 경찰관 SPO와 각 경찰서의 여성 청소년계가 참여했습니다. 상담 후에는 가정복귀 지원과 쉼터 연계 등의 서비스도 이어지고요. 청소년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현장 학습이나 체험 프로그램도 소개합니다. 또 학교 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방법도 상담을 통해 제공하고 있죠. 네, 강서구는 올해 서울시 최초로 복잡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지원 후처리를 원칙으로 위기 상황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심리적 외상 긴급 지원단을 구성하기도 했는데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적 지원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서울시의회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들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 친화 도시 서울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송도호 의원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제7회 우수의정 대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수상은 시의원으로서 다양한 의정활동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정책 제안과 이행에 남다른 성과를 보이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서울시정 발전을 이끌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도시철도와 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관장하는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운영 및 설치 조례 등 다수 조례를 발의했으며 정례회와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활발한 의정활동 실적을 보여 서울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서울 및 수도권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송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항상 소통하고 낮은 자세에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누구든지 서울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춘래 의원은 지난 16일 장애인 및 교통약자를 위한 성신여대 입구역 이동권 개선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데 힘쓴 공로로 성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2019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4호선 성신여대 입구역 3번 출구 앞 환기구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산 10억 원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김 의원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심각한 문제를 방치한 것에 대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죄송할 따름이라며 본 사안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해결을 위해 힘써주신 유승희 국회의원과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예결위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소에도 우리 주변의 약자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는 계기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